네, 우리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하면서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이 오늘 아침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체를 2회 또 발사했습니다. 네, 전문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죠.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오늘 아침에 있었던 북한의 발사체 발사 소식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를 2회 발사했다 이렇게 합참이 밝혔거든요. 지금 이 시점에 북한의 발사체 발사 움직임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뭐 몇 가지 차원이 있을 건데요. 그 북미 실무 협상을 앞두고 협상력을 높일 것이라고 하는 이제 기본적인 그냥 분석 하나 하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한일 지소미아 종료로 조금 시끄러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네. 예. 이제 어떻게 하는지 보자라고 하는 시험 문제를 낸 셈이죠. 이게 그 한일 지소미아 이제 종료 선언 이후에 지금 뭐 일본이 정보 공유 요청을 했고 우리는 그에 응하겠다. 현재는 지금 뭐 법적으로는 지금 유효한 상황이니까 예. 네네. 그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긴 하지만 이제 한일 정보 공유가 어떻게 되는지 한미일이 어떻게 네트워크가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이제 한번 맞춰봐라 식의 이제 시험 문제를 한번 또 낸 셈이다. 이제 그렇게 예. 보입니다. 왜 이 시점인가라는 배경을 이제 두 가지로 요약해서 정리를 해주셨는데 사실 북한이 줄곧 이야기해왔던 것은 한미 연합군사 연습. 이것 때문에 이제 이걸 계기로 해서 계속해서 발사를 해왔었는데 사실 연습 자체는 이미 끝난 상황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쐈다라고 했을 때 향후에 밝히게 되는 이번 발사에 대한 어떤 정당성은 어디서 찾으려고 들까요? 이제 한미 군사 연습이 끝난 이후에 지금 북미 실무 협상을 또 앞두고 있죠. 북미 실무 협상을 앞두고 이제 북한이 우리도 이제 자주권, 군사 주권이 있는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미국이 계산법을 바꾸지 않으면은 우리는 자체적으로 이렇게 단거리 전술 미사일들 계속 개발을 하고 우리의 그 안전 담보를 위해서 우리 스스로 갈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이제 그 노선을 계속 이제 미국한테 신호를 보내는 것이죠. 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이번 북한의 발사체 발사가 어떻게 보면 북한의 테스트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지금 어쨌든 지소미아 종료를 우리 정부가 결정한 입장인데 일본이 우리 정부보다 먼저 북한의 발사 소식을 전했거든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것도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과거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한일 지소미아 전에는 이렇게 일본도 일본 나름대로 발표를 하고 했는데 네. 한일 지소미아가 있고 나서 정리가 된 관행이 뭐냐면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한국의 국방부가 공식 발표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동안 이제 보도를 좀 2017년도 이후에 좀 기억을 복기를 해보시면은 예. 한국의 국방부가 발표하지 일본의 방위성이나 미국의 국방부가 따로 발표한 적이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암묵적으로 관행적으로 한일 지소미아 이후에는 정보를 취합하여 이제 가장 당사국인 이제 한국의 국방부가 발표를 하는 것으로 이제 이어져 왔었거든요. 근데 네. 오늘은 일본도 좀 경쟁적으로 먼저 발표를 좀 했죠. 그러면서 이의지 밖으로 떨어진 것 같다 등등의 이제 이야기들을 좀 했는데 이게 앞으로 진짜 이제 한일 이제 지소미아가 종료된 이후에 지금 뭐 북한이 보기에는 이제 좋은 틈새다라고 생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몇 차례 시험 문제 삼아서 이렇게 계속 한번 맞춰봐라 식으로 얘기하겠죠. 과연 우리 재원을 얼마나 정확하게 잘 파악하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 아마 테스트를 하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지금 뭐 한미 연합 연습이 끝나기도 했고 어제 또 리용호 외무상이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향해서 굉장히 비난에 가까운 막말을 쏟아냈거든요. 지금 북미 실무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예측도 가능할까요? 예, 그렇죠. 북미 실무 협상은 원래 그 출발값이 지금 맞지 않아가지고 6월 30일에 그 북미 정상이 만나서 실무 협상을 하자고 공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여러 가지 구조적인 제약이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 아시다시피 북한은 영변 핵폐기라고 하는 것을 최종값으로 생각을 하고 있죠, 여전히. 예. 그렇지만 미국은 영변 핵폐기라고 하는 것이 출발값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입장 변화가 없어요. 네. 영변 플러스 알파가 이제 미국이 생각하는 빅딜의 기본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예. 이 출발값이 안 맞기 때문에 시작 첫 단추가 지금 안 끼워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미 실무 협상이 굉장히 좀 난항을 좀 겪을 수밖에 없는데 북미 간의 신뢰가 있으면 만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이거고
이쪽이 생각하는 건 이거다라고 해서 이제 값을 맞춰 나가게 할 텐데 네. 서로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것 자체부터도 이제 신뢰 부족, 준비 부족의 이유를 좀 들어서 많이 좀 우려들을 좀 하고 있죠. 특히 이제 북한 측에서는 미국은 이제 비건 대표라고 하는 좀 재량권을 가진 대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북한 측에서는 과연 근데 북한은 진짜 목숨을 내놓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북한의 실무 대표 입장에서는 과연 그 자리를 용감하게 맡으려고 하는 참모나 전략가 혹은 북한의 고위 관료가 좀 있을지 지금 뭐 김명길 대사가 나온다 만다 이제 하는데 뭐가 좀 명확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예. 북한도 지금 내부적으로도 지금 리용호 외무상 뭐 유신 문제나 그리고 8월 29일에 또 최고인민회의가 열리는데 그때 또 예. 인사이동이 또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걸 앞두고 앞으로 좀 내부 검열과 좀 준비가 아직도 북한도 좀 계속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뭐 네. 실무 협상과 관련된 사안은 저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다시 이야기를 돌아보면 이제 북한의 거듭된 도발에 당연히 이제 우리 정부에서도 나설 수밖에 없겠죠. NSC 상임위를 오전 8시 30분에 시작을 했는데 결과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어떤 대응책들이 언급이 됐나요? 우리가 지금 상태에서는 뭐 구체적인 대응책을 좀 내놓을 수 있는 그 운신의 폭이 사실은 좀 좁죠. 네. 그리고 이제 군사 행동이 군사적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중단하는 것을 좀 계속 촉구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어쨌든 지금 북한은 미국과의 실무 협상을 앞두고 그만 안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화든 대결이든 준비가 돼 있다고 하는데 대화 쪽으로 좀 방점이 찍히도록 계속 좀 조율을 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히려 지금 우리는 북미 대화가 잘 진행이 되고 거기서 생기는 이제 과실을 우리가 좀 취할 수 있는 방안들. 그래서 더 한미 동맹이 더 공고한 것이 중요한 것인데 예. 북한은 좀 생각하기에 만약에 먼 미래 이제 북미 실무 협상이 아주 잘 되고 비핵화가 굉장히 좀 진전이 되어 가지고 북한이 개혁과 개방으로 나서고 이제 한반도 개발의 붐이 일어나고 했을 때 한국은 당연히 따라올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선미 후남 정책을 취하고 있는 것인데 예. 우리가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정치 조건적으로 우리가 북한의 개방이 되고 이제 평화 번영의 붐이 있는데 사실 또 우리가 또 그거 뭐 북미 간에 한다고 해서 꼴 보기 싫다고 안 가고 그럴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결과적으로 좋은 쪽으로 가도록 한미동맹을 좀 공고한 가운데서 북미 대화가 더욱더 촉진되도록 지금 좀 장기적인 좀 숨고르기를 좀 하고 계속 좀 답답해 보일 수 있지만 국면에서는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좋은 문이 열리고 그때 과실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준비를 하면서 이제 뚜벅뚜벅 걸어 나가는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우리 정부도 이번 북한의 발사체를 더 주목하는 이유가 지소미아 종료 시점과 맞물려서 더 좀 예민한 부분이 있을 텐데 지금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하고 나서 그때 의견을 들어봤지만 이게 미국에도 어떤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거든요. 지금 미국 측의 입장은 조금 안타까워하고 불만을 좀 나타내는 것 같은데 이런 미국 측의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의 이제 국내 언론 여론들이 지금 뭐 구체적인 반응들 내놓기 시작했죠. 미국이 존재감이 좀 없었다. 그 전에 이미 싸움을 말렸어야 한다라고 네네. 하는 이제 복귀와 반성을 지금 시작을 한 건데 예. 우리도 계속 이제 일본이 이렇게 나오니 우리도 한일 지소미아를 우리도 국가 주권이 있고 자존심 있는 나라인데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신호를 좀 계속 보낸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일본은 지소미아는 유지를 하되 근데 한일 갈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중재안들을 내놓지는 않았었죠. 그냥 알아서 해라라는 이제 식이었는데 네. 예. 그래서 이제 뭐 우리도 알아서 지소미아 종료라고 하는 결단을 내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왈칵 화를 내게 되는 거죠. 그 미국은 이제 두 개를 분리해서 이건 이제 한일 갈등 이제 경제 문제, 통상 문제로 좀 봤던 거죠.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에서는. 예. 그러다가 이제 안보 문제로 비하가 되니까 이제 강한 우려와 실망이라고 해서 지금 화를 좀 내게 되는 것인데 네. 예. 이게 이제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좀 한미 간의 긴밀한 소통이 지금 더 굉장히 좀 중요한 상황. 많은 네. 분들이 좀 우려를 하고 있죠. 지금 한미동맹이 지금 파열음을 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좀 굉장히 좀 그 살얼음 판을 걷고 있는 상황인데 예. 앞으로 조금 뭐 메시지 관리나 이제 관리 강화에 조금 심혈을 기울여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앞으로의 긴밀한 협의가 좀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앞서 말씀하신 경제로 받아들였던 미국, 뭐 안보 문제로 받아들였던 뭐 한일 상황 이런 걸 차치하고서라도 일단은 미국의 이번 반응을 볼 때 그래도 뭐 실망, 강한 우려 이런 표현을 썼기 때문에 좀 긴밀한 협의라고 하기에는 대화가 좀 부족했던 게 아니냐 이런 시각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청와대에서는
여러 번의 유선 협의가 있었다 이렇게 밝힌 상황이었거든요. 이 상황 좀 어떻게 해석을 하셨습니까? 그 7, 8월 중에 어제 오후 3시에 그 김현종 2차장이 네. 발표를 보면은 일본이 그동안 이렇게 잘못했다라고 하는 걸 쭉 얘기를 하고 앞으로 이 상황에 대해서 미국과 더욱더 긴밀히 대화하면서 협조하겠다라고 하는 게 기본 메시지 골격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7, 8월 동안에 한미 간에 분명히 통화를 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일본이 계속 이렇게 지금 태도 변화가 없이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 우리가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자꾸 몰리고 있다. 이제 그게 미국에 보내는 신호인 것이죠. 네. 더 이제 지소미아 종료 같은 문제로 비화하기 전에 미국이 좀 그 갈등을 중재를 해달라. 네. 한일 간은 지금 자존심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로 누가 먼저 선도적으로 이제 물러설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명분과 공간을 만들어줄 그 누군가가 필요한데 이제 그게 미국의 역할인 것이죠. 네. 그걸 해달라라고 하는 걸 7, 8월 달에 아마 계속 신호를 좀 보낸 것 같습니다. 긴밀하게 통화도 하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예. 이야기를 했을 건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일본의 태도 변화가 결국엔 없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지금 결단을 내린 겁니다. 참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땐 그 세세한 그 외교안보의 그 내막들을 아는 게 사실은 좀 피곤한 일이죠. 그냥 조용히 잘 정리가 되면 좋을 것인데 네. 이것 때문에 이제 지소미아 종료라고 하는 이제 방아쇠를 좀 당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발표들을 좀 보고 저도 뭐 아침 생각 다르고 저녁 생각 다르고 지금 요즘 계속 그러는데 예. 그 발표들을 좀 보고 보면 청와대도 내심 이게 이제 11월 23일까지 종료가 되는 것을 정말 그게 진짜 목표일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3개월 사이에도 미국의 적극적인 좀 인식 변화와 역할이 좀 예. 있다면은 다시 봉합이 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좀 신호를 보낸 것이고 그리고 한미일 그 안보 체계에서 우리가 좀 가장 좀 수직적인 체계에서 가장 밑에 있었는데 단순히 우리가 이제 보초적 역할이 아니다. 우리도 문제가 생기면 우리의 독자적인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좀 보내준 것이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 거의 신성시되고 있는 문제잖아요. 예. 이제 이게 파열음이 내고 있다는 거에 자체는 단기적으로는 좀 불안하고 우리도 좀 타격이 좀 있는 것은 확실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이제 근데 일반 시청자분들이나 다른 분들 중에서는 이제 혹시나 지소미아 이제 종료 결정 자체가 한미 동맹의 어떤 균열로 작용하진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요. 그렇게 보시지는 않으시는 거죠?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미국도 이제 그걸 바라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한미동맹의 필요 수준과 목표에 대해서는 한국과 미국의 생각이 조금은 좀 다르죠. 과거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지원을 받을 때는 우리가 뭐 그냥 어쨌든 미국의 대미 의존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게 이제 필요 수준과 목표에 있어서는 우리는 어쨌든 1차적인 게 북한의 억제예요. 북한의 침략을 막는 게 우리의 뭐 한미동맹이 필요한 목표죠. 근데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중국에 대한 견제용이죠. 세계 전략 차원에서 북한을 견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제 한국이 중국을 견제하는데 좀 나서주길 선봉장에 나서주길 원하는데 우리는 또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나 여러 가지 지정학적 요건 때문에 어느 일방의 편에 설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예. 좀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땐 애매한 스탠스인 거죠. 일본은 미국이 바라는 대로 중국 견제에 선봉장에 씁니다. 예. 인도 태평양에서 행동대장 역할을 해주고 있죠. 네. 근데 우리는 조금 어려운 것 같다. 그러면서 또 이제 할까 말까 하면서 지금 이제 전략적인 모호성을 좀 찌고 있는데 예. 이게 미국 입장에서 보기에는 이게 좀 불편해 보일 수도 있는 거고 일본은 봐라 한국은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 옆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형국인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한미 간의 이 동맹의 필요 수준과 목표가 인식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 근데 지금 현 상황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대화를 하고 그래서 이제 한미 동맹에 이제 동맹이라고 언제나 생각이 같은 게 아니잖아요. 늘 도전 과제들이 있는데 그것을 응전을 할 때 서로 얼마나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느냐가 동맹의 긴밀도죠. 언제나 같을 수는 없어요. 언제나 100% 일치화될 수는 없는 건데 예. 다른 부분들을 어떻게 잘 상쇄해 나가면서 이제 그 도전에 응전해 나가는 것이냐가 동맹의 경고함인데 예. 이게 오늘 요번에 좀 다시 한번 좀 시험대에 올라 있는 거는 좀 사실로 보입니다. 네. 굉장히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는 네.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미국 내에서도 뭐 비판도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입장도 나오고 있다고 밝혀주셨는데 앞으로 미국이 조금 어떤 입장을 취할지도 궁금해지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방위비 분담금을 또 인상하는 거를 그런 쪽으로 청구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없을까요? 제가 이제 한미 동맹이 시험대에 좀 올라 있다라고 하는데 같이 공동의 도전 과제들에 이제 한미는 응전을 좀 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도 우리한테 계속해서 이제 우리의 뭐 그 뭐랄까요 한미 동맹에 대한
신뢰도, 충성도에 대한 이제 시험을 또 계속 하겠죠. 확인을 네. 계속 하고 싶어. 그렇죠. 그게 뭐 호르무즈에서 연합방위제 참여나 방위비 분담 문제. 그럼 너네도 좀 확인을 좀 해달라. 아, 예. 징표를 보여달라고 하는 요구를 좀 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청와대도 아주 쿨하게 반응을 했는데 한미동맹이 그 지금 미국의 강한 우려와 실망은 이해를 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걸 알면서도 이제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한미동맹의 성격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씩 이게 좀 뭐랄까 좀 우여곡절이 있고 좀 다툼이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 관계를 좀 정상화시키는 게 성격 변화들을 뭐 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점에서는 이게 청와대는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게 대미 의존적이고 수직적인 관계가 조금 더 그래도 수평적이고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가져가려고 하는 그 방아쇠를 지금 당기는 어려운 결정을 했다라고 보고요. 지금은 좀 나라 안팎이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잖아요. 이런 예. 상황에서 정답은 좀 없어 보이고요. 방향을 정하고 가야 되는 것이고 그 방향이 정답이 되도록 자꾸 만들어 나가는 적극적인 노력이 지금 답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부분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지금 전개시키고 있는데 이게 뭐 한마디로 정리해서 답변을 요청드리긴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이번 결정으로 인한 득실을 따져봤을 때 어느 쪽에 좀 더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라고 보시는지요? 플러스 마이너스 했을 때는 장기적으로는 상세가 될 겁니다. 상세가 될 거라고 보이는데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입는 피해들, 좀 불안감, 우려들은 좀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좀 마이너스,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플러스 마이너스 상세 쪽으로 갈 것 같은데요. 네. 뭐냐면 단기적으로는 지금 일본도 또다시 뭐 보복 조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불확실성이 경제적으로도 커졌어요. 그리고 군사 안보 기술적인 면에서도 한일 정보 공유가 좀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다 보면은 오늘 아침과 같은 상황이 일본 발표 따로 한국 발표 따로 이제 예. 하면서 서로 뭐 만약에 이제 일본 발표 따로 한국 발표 따로 해서 서로 다른 재원을 얘기를 했다. 문제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하고 이제 시험 문제를 낸 거예요. 고도 속도, 비행거리, 방향 네 가지 영역에서 정답을 내놔보십시오라고 이제 아, 한미일에 이제 요구를 한 것이죠. 예, 예. 여기 대해서 한국 답변, 일본 답변이 만약 다른 상황이 펼쳐진다. 그랬을 누가 더 때는 정확한지. 그렇죠. 아,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예, 없는 예. 것이죠. 근데 다 떼고 우리만 생각해 본다면은 만약에 이제 그게 동해상으로 뭐 600km, 뭐 400km 이상 날아가는 거, 그게 이제 일본은 자기 쪽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예민하게 반응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예. 사실 우리 내륙으로 오는 거는 지금 우리 그냥 만약에 정말 뭐 이렇게 각도를 틀어서 우리 쪽으로 향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방어할 수 있고 다 파악은 가능하죠.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북한의 그 미사일 능력이나 군사 능력을 파악할 때는 여러 정보를 취합해가지고 그 재원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예. 한일 간, 한미 간 정보 공유를 해가지고 그 북한의 시험 발사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내놔야 되는데 예. 다른 답을 내놨을 때의 그 불확실성 우려, 단기적으로 안보에서의 그 불확실성, 그리고 예. 경제 분야에서도 일본이 더 추가 보복을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우려 자체의 불확실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우리한테 단기적으로는 좀 우리의 좀 손실이 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장기적으로는 이제 우리나라에게 어떻게 보면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플러스적인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왜 그렇죠? 우리의 이제 새로 되게 자주적이고 독립적으로 쓸 수 있는 기회들이 좀 생긴 거죠. 뭐 중장기적으로는 지금 뭐 첨단 소재 부품 산업에 대한 국산화 작업에 지금 들어갔지 않았습니까? 이게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장기적으로 보면은 우리의 뭐 산업 경쟁력을 좀 강화시 체질 강화의 기회가 될 것이고 예. 네. 안보 분야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제 한일 지소미아를 파기했을 때 그럼 일본 측으로 봤던 미국 쪽으로 봤던 협조를 받던 그 정찰 자산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에 대한 이제 투자를 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과거처럼 지금 한일 지소미아가 있을 때처럼 정확하게 북한의 군사 능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우리 남측 영역 내에서 가동하고 있는 군사 자원 외에 우리도 뭐 이제 정찰 인공위성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정찰 자산에 대한 이제 대규모 투자가 있을 수밖에 없죠. 이제 그게 만약에 지금 뭐 한미 동맹 없고 뭐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 돈이 엄청나게 들어갈 겁니다. 단기적으로 당장 나라에서는 내년에 513조 얘기가 되는데 그중 한 절반 이상은 아마 거기다 국방비에 쏟아 부어야 이제 주한미군의 뭐이나 한미 동맹의 균열의 그 틈을 세울 만한 돈이 이제 들어가게 될 건데 예. 어쨌든 우리도 좀 국방비 좀 증액을 하고 투자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찰 자산이나 다른 우리의 국방력 강화에도 투자를 좀 장기적으로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제 그 한미일 안보 체계 내에서도 우리가 뭐 미국이나 일본에 의존하는 부분들을 좀 줄여 나간다라는 장기적인 방향으로 간다면은 우리한테는 결과적으로 좋은 면이 되겠죠. 근데 그 안에서 중요한 게 이제 국론 부분이죠. 왜 방위비 국방비 증가를 계속하느냐?
또 북한도 또 물고 늘어질 거예요. 왜 자꾸 전력 증강하느냐라고 네. 하는 거. 그거를 이제 뚫고 나가야 되는 게 숙제입니다. 네, 뭐 지금 단기적으로는 불확실성이 많은 부분에서 높아진 것 같고요. 일단 일본 측도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아베 총리는 뭐 역시나 우리 측에 책임을 떠넘겼고 뭐 먼저 신뢰를 깬 것도 우리고 신뢰관계를 해치는 대응을 계속해서 우리나라가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입장을 밝히고 있어서 일본 측도 뭔가 대응을 보이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되는데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론전을 일단 좀 펼칠 겁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수출 규제라고 하는 건 일단 시행령 발표를 시행을 앞두고 있잖아요. 이게 불확실성을 증대시키는 것만으로도 일본은 지금 충분히 좀 효과를 좀 거두고 있는 네. 것이라 보고요. 또 이제 미국의 눈치를 봤을 때 또 이게 한일 갈등이 또 점화되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좀 한 발 좀 빼는 스탠스를 좀 보일 가능성이 좀 있죠. 예. 하지만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론전을 펼쳐서 이제 그 한국은 믿을 수 없는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꾸준히 이제 계속 얘기를 할 겁니다. 그 G7 회담에서도 아마 좀 피해자 코스프레를 좀 계속 하겠죠. 예. 그 지소미아가 이제 종료 선언을 했다. 그 여기 유럽의 국가들도 지소미아를 많이 맺고 있는데 우리랑 당신들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 좀 한국을 믿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음으로 양으로 좀 그렇게 메시지를 좀 보내고 예. 여론전을 펼칠 거고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65년의 청구권 협정 체제가 무너지느냐 마느냐의 지금 싸움이거든요. 네네. 예. 그랬을 때 일본도 좀 물러설 수 없는 근본 문제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여론전에 좀 나설 거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뭐 갑자기 뭐 수출 규제 품목을 막 늘린다거나 하는 가시적인 조치를 발빠르게 취하지는 않을 것이다. 조심스러워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짧게요. 지소미아에 대해서 일단 우리 정부도 뭐 다시는 지소미아를 체결하지 않겠다 이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열려 있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이제 한일 간 어떤 협상 카드로 다시 떠오를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지요? 한일 간 협상 카드로 얘기를 했듯이 결국 미국의 역할이에요. 지금 일본이나 한국이나 미국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죠. 일본도 지소미아 유지하고 싶다라고 얘기했던 게 한국에 대해서 유지해달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사실은 미국에 대해서 우리는 지소미아 유지할 거고 이 한미일 안보 체계에서 우리는 언제나 그 미국의 입장에서 선봉장을 서겠다라고 하는 의사표시를 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미국이 이게 단순히 한일 간의 경제 통상 문제로 보지 말고 이게 안보 문제까지 연루되는 자국의 그 동아시아 이익이 연루돼 있는 중대 문제라고 하는 걸 좀 보고 예. 한미일이 그 탈동주와 디커플링을 보이지 않도록 미국이 좀 관리한다고 한다면은 뭐 11월 23일 전이라도 한일 지소미아는 또 다시 이제 그 종료 의사를 또 철회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건 한일 간에 충분히 뭐랄까요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 그런데 이제 그게 가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현 시점에서는 좀 어려워 보인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많은 부분에서 시험대에 올라와 있는 만큼 앞으로를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